자, 201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리영역 과형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행렬 답 4번이고요. 자, 사인 세타 값에 지금 3분의 1 주어지고, 자, 항상 요거 좀 삼각형 그려주는 습관을 들여주십시오. 3분의 1짜리 세타란 얘기지, 반대쪽은 요 피타고라스로 2 루트 2가 돼 있습니다. 자, 구하는 건 사인 2세타 2배 각이어서, 자, 요 친구는 2 곱하기 사인 코사인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자, 이 앞으로 뽑아내 주시고, 사인 값은 3분의 1 그대로, 코사인은 3분의 2 루트 2 해서 내가 원하는 답은 9분의 4 루트 2 해주면 되겠네. 답은 2번. 자, 3번의 공간좌표 답은 3번. 자, 4번 무리방정식 또 요거 좀 중요한 거 위주로 골라서 할게요. 답은 2번입니다. 자, 5번 경우의 수 답은 2번. 6번도 2차 곡선 답은 1번. 자, 이런 것들도 좀 재미삼아 한 번씩 좀 섞어서 볼게요. 자, 화재가 발생한 화재실의 온도는 쭉 있는데 식으로 보면 되겠지. 지금 보니까 초기 온도가 20으로 고정돼 있고, 일단 위에서 찾아야 되기는 하는데 보통 이제 과학 실험 같은 데서 0값으로 초기 값을 주죠. 그래서 20도라는 얘기는 T 0의 값은 20으로 고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화재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지, 자, 8분의 9분이라고 했으니까, 자, 요 t의 값을 8분의 9일 때의 전체 계산값, 최종 결과물 t, 온도가 365란 얘기고, 항상 요 형태의 문제는 t에다가 이게 시작 변인을 가지고 최종 변인까지 내가 얘가 비포에서 애프터까지 움직일 때 이 최종 결과물이 얼만큼 영향을 받는지 요거 물어보는 형태란 말이야. 그래서 식부터 좀 해석해놓고 갑시다. 8분의 9 집어넣었을 때 최종 결과물 온도가 365였고, 그 다음에 애프터. 자, t에다가 a분을 집어넣었을 때, a분이라는 값을 집어넣었을 때, 그때 최종 결과물은 710도가 되도록 하는 이 a 값을 찾으면 되겠다. 천천히. 근데 어차피 지금 내가 로그 값의 변화, 성질을 물어보는 거라서, 항상 이 형태는 일단 요거 20은 넘겨주면 될 것 같고, 얘가 345가 되겠네. 요쪽도 마찬가지, 20은 반대쪽도 마찬가지 넘겨주면 690이 돼가지고, 로그 성질 중에서 로그 값 자체가 요거 곱하기 2배인 거 맞나? 그치? 로그 값이 2배 되는 거 찾으면 되는 거구나. 로그 값이 2배가 되도록 하는 t의 값을 찾으면 되겠다. 앞에 k 곱해진 건 상관없을 테니까 로그가 2배 되려면 로그 안쪽에 있는 이 친구가 제곱돼야 되는 거 맞아? 그치? 요거 8분의 9 집어넣었을 때 요 동그라미의 값에 대해서 요 a 집어넣었을 때 값은 제곱 형태야지 로그 전체식이 2배가 돼요. 2배가 되거든. 그치? 그래서 8분의 9 집어넣어주면은, 자, 요거 9 플러스 1에서 10이 될 거고, 그거의 제곱인 100이 되도록 하는 A 값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내가 원하는 건 1, 일단 넘어가주면 99, 8로 나눠주면 A 값은 8분의 99 해주면 되겠다. 답은 1번. 자, 8번 조건부 확률 답은 5번. 자, 9번 행렬 변환 답은 5번입니다. 자, 10번도 시간과 속도 답은 3번. 자, 11번의 경우의 수 1번. 자, 연속함수 fx가 지금 2의 x제곱 형태 주어지고, x제곱 형태 주어지고, 되게 치환적분하고 싶게 생기긴 했는데, 자, 일단 뒤쪽에 보이는 게 이게 정적분이 포함된 식은 요거 복잡해 보여도 그냥 상수지. k라고 상수 잡고 이게 윤환이라고 한다. 좀 별표 쳐놔주시고, 수투 때 많이 봤던 거죠. 정적분이 0에서 1까지 같은 정적분이 포함된 식은 얘를 k라고 놓고 상수 취급해서 윤환식을 만든다고. 무슨 얘기냐면은, 자, 요거 f가 얘가 상수 k라고 잡았을 때, 아무리 복잡해도 그냥 어쨌든 적분 끝난 다음에 1 넣고 0 넣고 빼면 상수니까, 이 식은 2의 x제곱, 변수 부분이 여기밖에 없고 뒤쪽이 k란 말이야. 그럼 이
F를 K가 포함된 F식을 가지고 다시 K를 만들 수 있는 거 맞아? 그래서 F를 가지고 변형해서 K에 대한 식이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유난이라고 하는 거고. 자, 해봅시다. 일단 ft가 필요하니까 헷갈릴 것 같아서 요거 t로 바꿔줄게요. ft는 2에 t제곱 플러스 k가 되고 그 식에다가 t를 곱한 게 필요한 거니까 적분하려면은 t를 곱해줍시다. 양쪽으로 분배까지 해줄게요. 그 다음에 요거 적분해주면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적분해주면 요게 k 값이 된다고. 그치? 식 하나 문자 하나지. t는 변수 아니거든. 왜냐면 1 넣고 0 넣고 뺄 거니까. 그래서 k값 여기서 구할 수 있겠네. 자, 요건 딱 봐도 치환 적분인 것 같고요. 요 친구는 그냥 적분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두 개 나눠서 요쪽이랑 요쪽에 나눠서 적분을 할 겁니다. 근데 치환 적분 하려면은 요것도 좀 연습해 볼까? 치환 적분 이제 한 번에 몇 번 보여줬었지? 자, 천천히 치환 적분 내가 이거를 큰 x로 치환한다고 하면은 x 프라임 dt가 필요하거든. x 프라임 즉 2t가 필요한 거라서 2 보정해주면 원래는 2로 나눠주겠지만 이건 양변에 2를 그냥 다 곱해주는 게 더 편할 것 같은데, 그치? 자, 요 식을 요거 여기부터 적분해주면 자 인테그랄 요거 2의 x승 될 거고 요게 dt죠. 요게 dx죠. x 프라임 뒤에 있던 dt랑 합쳐져서 dx가 되는 거라 이렇게 될 거고 범위 나중에 필요한 부분만 잡읍시다. 플러스 자 요건 2t 적분 k는 그대로 보존되고 2t 적분한 거니까 t제곱 된단 말이야. 그치? 범위 나중에 한 번에 그리고 난 다음에 2k가 그대로 되겠다. 범위는 지금 t가 0에서 1까지라서 1 넣고 0 넣고 빼주면 얘는 그냥 날라가서 k만 남고 K 서로 소거해주면 되겠다. K 하나만 남네. 요게 되는 거고 지금 요거 범위 바꿔줘야 되죠. T의 범위가 0에서 1까지 T의 범위가 0에서 1까지일 때 X의 범위도 0에서 1까지인 거 맞죠? 0에서 1까지 이렇게 되면 자 요거 적분은 그대로 풀릴 테니까 2-1 이렇게 되겠다. 이 값이 K 뭐가? 요 친구가 2-1이란 얘기죠. 네, 조심 요런 거 잘 안 보이기 쉽다. 같은 거지. 구하는 거 f 굳이 다시 구하고 x 넣고 적분하는 게 아니라 같은 식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답은 4번. 자, 13번 통계 답은 4번. 자, 그림과 같이 길이가 2짜리 선분 AB. 자, 2짜리 선분 AB니까 요 그냥 반지름이 1로 표현하는 게 낫겠죠. 반지름 1짜리 원 주어졌습니다. 프랙탈 형태에서 지금 초항이 요걸로 주어졌는데 요런 거 원조각이라고 하죠. 우리가 어떤 구한 도형이 뭐 이쪽은 크게 상관없을 거고 그냥 큰 반지름 1짜리 원에 이제 반원을 잡으면 될 거고 이렇게 원의 일부 조각을 포함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안쪽을 파인 거든지 원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는 거든 플러스 마이너스하고 상관없이 일단은 중심을 복원해서 부채꼴을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이 부채꼴을 가지고 만드는 게 기본이지. 즉 내가 원하는 초항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부채꼴을 빼는 형태로 구해야 되니까 일단 이 도형 전체 큰 도형이 필요하다고 이 삼각형에다가 이 반원을 더해주면 되겠다. 거기에서 이제 4분원을 이렇게 된 부분을 빼주면 되겠구나. 항상 이렇게 그림으로도 좀 그려놔 주십시오. 내가 뭐 하고 있는지 계속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자, 요게 지금 1,1이어가지고 이 위쪽의 넓이는 1이 될 거고요. 위쪽의 넓이는 1이 될 거고 아래쪽은 이제 파이의 반쪽이니까 2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다. 그치? 두 개 더해주면 되겠네. 두 개 더해주면은 이제 요 모양. 거기서 내가 안 쓰는 이 부분을 빼줘야 되는 건데 얘는 지금 보니까 얘를 중심으로 하고 요게 루트 2가 반지름인 4분원 되는 거라서 자 2파이에 4등분 해주면 되는 거 맞나? 그치? 그래서 결국 초항은 요거 플러스 요거에서 얘를 빼주면 되는 건데 얘랑 날라가는 거 아니야? 넓이 같네? 요 반원이랑 요 4분원이랑 넓이가 같구나. 그래서 초항은 1입니다. 초항 1. 신기하지?
요거 분열 프랙탈 엄청 오랜만인 것 같은데 요즘 최근에 안 나오네 생각해보니까. 분열 프랙탈 제목 적어놔 주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프랙탈이라는 건 무한 등비 급수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공식 자체는 초항 구했고 초항 1 이렇게 잡아놓고 하는데, 밑쪽에 아래 1 이쪽에 공비 영역이 들어가잖아. 공비가 들어가잖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건 당연히 첫 번째 도형분의 다음 도형의 비율, 닮은 비를 구하고 닮은 비를 구하고 난 다음에 그걸 제곱해주면 내가 원하는 넓이 비가 나오지. 넓이 비가 나오게 되는데, 근데 그 넓이 비, 뭐 예를 들어 4분의 1이 됐어. 근데 그게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된 거니까 닮은 비의 제곱인 요 넓이 비에다가 곱하기 개수 분열비, 개수 비도 곱해줘야 됩니다. 그런 게 두 개씩. 각각 내가 전항에 비해서 다음 항이 두 배씩 늘어나니까 넓이 비 곱하기 개수 비까지 곱해줘야 되는 거지. 그렇지. 이런 거 오랜만에 나오면 헷갈리겠다. 그래서 일단 닮은 비를 구해야 됩니다. 근데 항상 닮은 비라는 거는 항상 큰 포장지분의 작은 포장지여가지고 큰 원분의 작은 원, 큰 원분의 작은 원을 구해주면 되는 거고, 작은 원을 구해주면 되는 거고, 그쵸? 항상 원이라는 거는 결정될 수 있는 위치가, 결정 위치라고 하는 결정 위치가 이런 데는 못 쓴단 말이야. 항상 내가 접하는데 이런 데 쓰는 거고, 이 결정 위치와 중심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쓰는 거라서 이거 가장 전형적인 형태죠. 원 안에 원접하는 거. 이렇게 이어주면은 내가 요 알고 있는 길이 1이라는 이 길이가 작은 r 값을 몇 개 가지고 있는 거야? 1 플러스 루트 2r 되겠네. r 플러스 루트 2r. 그래서 r 플러스 루트 2r, 즉 이 값은 r로 묶어주면 1 플러스 루트 2라는 값이 요 길이가 1이었거든. 그래서 r 값을 구해줄 수 있겠다. 천천히. 그래서 r 값은, 자, 요거 넘기면 요 정도는 그냥 바로 할게요. 루트 2-1로 유리화가 될 거고요. r 값은 이렇게 될 거고. 근데 큰 포장지분의 작은 포장지니까 요 작은 반지름과 큰 원의 반지름 사이의 비율이 내가 닮은 비잖아. 그럼 얘를 이제 1로 나눠주면 큰 포장지분의 작은 포장지 비율 구해주면 그게 닮은 비입니다. 근데 그거 제곱해줘야지 이제 넓이 비가 나오겠죠. 그러면 넓이 비는 요거 제곱해주면 제곱 플러스 제곱해가지고 3-2 루트 2가 될 거고, 근데 그런 게 넓이 비가 3-2 루트가 곱해지는 게 얘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두 개씩 나오거든. 한 번 할 때마다 두 배씩, 개수도 두 배씩 늘어난단 말이야. 곱하기 둘이라는 개수 비까지 곱해줘야지 얘가 이제 공비가 되겠다. 최종적인 공비가 되겠다. 즉 6-4 루트 2가 최종적인 공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1-공비를 빼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1-공비는 요거 플러스로 4 루트 2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5 될 거고, 1에서 요거 뺀 거예요. 그거에 역수 취해주면 초항 1이었었으니까 요게 내가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물론 유리화 해줘야 되는 거니까, 자, 제곱 마이너스 제곱해주면 요게 32-25죠. 7분의 위쪽으로 올라갈 때는 4 루트 2 플러스 5 해주면 되는 거였나? 7분의 4 루트 2 플러스 5, 답 3번. 자,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 fx 그래프 주어지고 3차 함수 gx 최고점 개수 1이라고 했으니까, 자, x의 3승점점 그리고 3차식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다. 자, g 값이 하나 주어졌으니까 나중에 미지수 하나까지 잡아도 후대입할 수 있겠죠. 자, 구하는 건 합성함수 g 안에 지금 f가 들어가 있습니다. 3차 함수 안에다가 지금 fx를 집어넣었을 때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이제 겉함수를 구해주면 되겠구나. 잠깐 요거 좀 적어 놓고 시작합시다. 별표 쳐놔주시고, 합성 굉장히 많이 나오긴 하죠. 합성이 연속이 되도록 하는 판정에 대한 문제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 안쪽에 있는 거를 우리가 보통 요 안쪽에 있는 걸 속함수라고 하고 요 겉에 있는 거를 겉함수라고 한다. 바깥에 있는 걸 겉함수라고 한단 말이야. f를 주에다가 집어넣어요. f를 주에다가 집어넣어줘야 되는 건데 일반적인 이렇게 미분이 가능한 나머지 부분들은 문제가 안 되죠. 연속에다가 넣었으니까 당연히 연속이 된다고. 우리는 판정에 필요한 부분은 어디만 신경 써주면 돼? 여기만 신경 쓰면 되죠. 끊긴 부분만, 이 부분을 이제 주에다가 넣었을 때랑 이 부분을 주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그때만 연속이 되도록 하는 추의 값을 찾으면 되겠다. 이거 좀 연습할 겸 적어줄게요. 쥐 안에다가 f를 집어넣었을 때 판정에 대한 얘기고, 쥐에다가 f를 집어넣었을 때, 이 두 부분만 신경 써주면 되겠다. 그치? 애시당초 연속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떤 해당 위치에서 예를 들어서 0이라는 위치라고 생각해주면은 왼쪽 오른쪽 함수값 3개를 넣었을 때 결과물이 같은 연속이잖아. 물론 이제 개형상으로 이제 집어 넣어서 하는 방식도 있기는 한데 판정만 할 땐 합성 연속, 판정만 할 땐 얘가 제일 편하긴 합니다. 교과적으로 왼쪽 오른쪽 함수값 넣었더니 결과물이 같다. 즉 0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함수값을 넣어주면 그때의 F값은 각각 어떻게 되는 거야? 왼쪽 오른쪽 함수값의 1 또는 0이죠. 얘가 나올 수 있는 게 1 또는 0 같은 값들이 나오는데 g에다가 1을 넣었을 때 0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각각 전부 같아야지 왼쪽 오른쪽 함수값에 대한 결과물이 같게 나온 거지. 그치? 그래서 G1과 G0이 같다를 이제 만족하면 되겠다. 천천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거 집어넣었을 때 fx에 이 부분을 집어넣었을 때 G의 결과물이 같은 값이 나와야 되거든. 즉 내가 왼쪽 오른쪽 함수값을 집어넣었을 때 왼쪽 오른쪽 함수값을 넣었을 때 그때 각각의 값들은 극한값들은 0과 마이너스 1이어가지고 이 F값이 0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G에다가 넣어서 0 넣은 것도 마이너스 1 넣은 것도 여기가 같은 값이 나와야 되죠. 요 값들이 전부 다 같은 값이 나와야 되죠. 즉 G라는 함수는 어떤 함수라는 거 알 수 있어? G라는 거는 0 넣었을 때랑 1 넣었을 때랑 같으면서 0과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함수값도 같아야 되기 때문에 3차 이렇게 세 개 값이 전부 다 함수값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3차 기준으로는 이런 식으로 심지어 간격도 동일한데 이렇게 0 또는 마이너스 1 또는 1을 넣었을 때 같은 함수값이 나오는 이런 형태가 되겠다. 그치? 이 높이는 모르니까 k 잡아주면은 식 세울 수 있다고. 자, 요거 gx는 식 세워주면은 자 0근 하나 가져야 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1근이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1근으로 잡으면 되겠지. 식 세우면 항상 머리 꼬리 확인해 주십시오. 머리는 없었고요. 머리는 최고차계수 1이었으니까 없었고 뒤에 플러스 k를 잡아줘야 되는데 미지수 하나까진 얘가 해결해 줄 거거든. 0,0,3 0,3 지나려면 k가 플러스 3이어야 되겠다. 요게 G 함수. 그쵸? 자, 구하는 건 G3 구하라고 했으니까 3 집어넣어주면 3 곱하기 8에다가 플러스 3 해주면 되는구나. 답은 27. 자, 16번의 행렬이고 답은 3번. 자, 17번 이거 자, 수학적 기나법인데 이런 것처럼 이제 교과 외는 아니기는 하지만 최근 빈도가 좀 너무 떨어지는 문제들은 어느 정도 좀 골라가면서 풀도록 할게요. 중간중간 섞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4번. 자, 18번의 2차 곡선 답은 1번. 자, 3참수 fx에 대하여 지금 f0의 값이 양수로 주어지고 플러스 잡아놔 주십시오. 자, 함수 gx가 지금 f를 적분한 거니까 얘는 일단 4차가 되긴 하겠다. 그치? 4차 함수의 절대값 그래프가 주어진 거구나. 근데 접어가지고 이 모양이 되는 건 어차피 두 가지밖에 안 되겠죠. 뭐 양수계형이었으면 뭐 대충 이런 식의 얘가 이제 인테그랄 f 함수가 되는 거고 혹은 뭐 뒤집혀 있었을 수 있겠다. 천천히. 근데 이거 바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잠깐 2초만 생각해 보세요. 요거 틀렸거든? 요거 아니지?
반대편 계형이죠. 요거 가지고 바로 찾고 가야 되지. 내가 지금 절대값을 복원해낸 거니까 요 그래프가 인테그랄 f란 말이야. 근데 내가 주어진 거는 그거에 도함수니까 기울기가 주어진 거거든. 즉, 이 적분함수에 영기울기가 양수여야 되는 거지. 이거 아니죠. 어떻게 접어 올린 것 중에서 반대편 계형인 요 그래프가 원본이었었네. 요 그래프가 인테그랄 f의 그래프였다고. 이건 틀린 계형입니다. 요거 아니고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바로 찾고 시작할 수 있어야겠다. 천천히. 자, 인테그랄 f가 지금 뭐 0,0 지나는 거 당연하고요. x까지 이렇게 해서 지금 구해낸 상태고, 물어보는 게 지금 f랑 f 프라임 물어봤기 때문에 f도 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치. 자, 요거 미분한 함수인 f 함수도 위에다 좀 그려봅시다. 뭐 상황에 따라서 겹쳐서 그려도 되긴 한데 너무 복잡해 보일 것 같아서 f는 위쪽에다가 축만 통일해서 그릴게요. 세로 축만. 자, 그러면 요거를 4차 함수를 미분한 함수니까 극에서 근을 갖는 극에서 근을 갖는 3차 함수가 될 거고, 그리고 얘가 이제 최고차계수 음수니까 얘도 음수계형. 조금 얕게 그릴게요. 자리가 모자라니까 이런 형태 그래프가 되겠네. 지금 f 함수는. 그치. 자, 기억부터 방정식 f는 0은 서로 다른 세 시근을 갖는다. 그치. 하나, 둘, 세 개 시근을 갖는 거 맞죠? 그 끝극을 갖는 위치에서 근근근을 갖게 된다고. 기억 맞고. 자, f'도 물어봤습니다. f'M 0이란 건 요 위치를 의미하는 거잖아. 기울기는 당연히 음수가 되겠죠. 마이너스 기울기를 갖게 되겠지. 니은도 맞습니다. 천천히. 요거 최근에도 한 번 했던 거다. m에서 m 플러스 2까지. 내가 구간에 이제 길이가 일정하게 2로 고정된 상태에서 m이 진행되면서 그 해당 부분의 넓이, 즉 구간 순행 넓이라는 개념이잖아. 최근까지도 계속 좀 자주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항상 두 가지 나눠서 생각하자고 했었다. 어떻게? 구간 진행 넓이는 말 그대로 m에서 m 플러스 2까지 이란 간격을 유지시키면서 이 간격이 점점 진행하면서 넓이를 구하는 건데, 그 말 그대로 넓이라는 f 함수 적분한 거니까 f라는 함수가 있다고 해주면 f의 넓이가 진행한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판정을 해도 괜찮고, 지금 구간 진행 넓이가 양수인 부호 판정이거든. 그치.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고,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어. 이거 그냥 적분 함수가 주어지면 적분 함수 큰 F를 기준으로 그냥 이거 적분해서 넣고 빼면 되는 거잖아. 넣고 빼면 되는 거잖아. m 플러스 2의 함수값에서 m의 함수값을 뺀, 이건 높이차죠. 즉, 넓이로, 구간의 넓이로 생각할 수도 있고 높이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 내가 위아래 중에서 어느 함수가 더 보기 편한지에 따라서. 참고로 여기는 어느 쪽이 더 편할까? S상수 주어진 원본 자체가 인테그랄 F여서 인테그랄 F, 즉 F 쪽 그래프가 훨씬 보기 편하지. 얘는 지금 내가 자연수 M이라고 했으니까 자연수 M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4, 5, 6, 7, 8, 9 정수를 넣을 때마다 부호가 완벽하게 판정이 돼 있거든. 근데 그 값은 내가 되게 애매하게 그려놓은 거라서, 게다가 이제 m이 진행하면서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애매할 수도 있죠. 물론 뭐 이거 보고 알 수 있는 거긴 한데, 어쨌든 아래쪽 그래프가 훨씬 편하긴 하겠다. 내가 전체 큰 f 적분함수에다가 그냥 넣고 빼주면 되겠네. 자, m에다가 자연수를 하나씩 넣어볼 겁니다. 그때 넣고 뺐을 때 높이차가 양수가 되면 돼. 자, 1 집어넣었을 때 m이 1이었으면 m 플러스 2는 이거니까, 여기니까 3이니까 이거 넣고 뺀단 말이야. 이 높이에서 이 높이를 빼주면 되죠. 여기서 이거 빼면 음수지. 그치. 음수입니다. 1 넣었을 때 음수입니다. 자, 2 넣어주면은 F4에서, 큰 F4에서 1을 뺀 거니까, 이 높이에서 요 높이를 뺀 거니까 또 음수가 됐죠. 그치.
요거 집어넣어주면, 자, 요거 3 집어넣어주면, 큰 F 5에서 3을 뺀 거니까, 여기서 이거 뺐으면, 아, 여긴 처음으로 양수네. 이런 거 찾는 거라고. 플러스인 거 찾는 거라고. 적분함수에다가 넣고 뺐을 때, 넣고 뺐을 때, 요것도 양수 되는 거 맞나? 적분함수에다가 넣고 뺐을 때, 구간이 진행하면서, 이 간격으로. 아, m과 m 플러스 2의 값을 비교해서 양수가 되겠다. 넣고 뺀 게. 그치. 근데 요거 집어넣어주면은 넣고 뺀 게 여기서부터는 음수가 되지. 요거 넣고 뺀 거니까. 그치. 여기도 마찬가지. 이거 넣고 빼면 음수가 될 거라서 그 다음부터 계속 감소기 때문에 마이너스만 계속 나올 겁니다. 아, 내가 구하는 값 중에서 양수를 만족하는 플러스를 만족하는 자연수의 개수는 총 3개가 되는 게 맞다. 이것도 맞습니다. 답은 5번. 자, 20번 공간좌표 답은 2번. 자, 지금 함수 fx가 k 곱하기 x제곱에다가 이 마이너스 x승. 자, 요거 다항 초월 그래프죠. 다항 함수와 초월 그래프 곱해진 형태 함수입니다. k는 앞에 실수배 곱해진 거라서 위아래 느림 줄임을 이제 결정하는데 k 값이 양수인 것만 확인해 놓으면 되겠다. 요거 가장 대표적인 다항 초월이잖아. 요거 좀 그려놓고 생각할게요. 잠깐 좀 자리 모자르니까 옆으로 치워놓고, 자, 요 그래프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랑 2의 마이너스 x승 그래프를 곱할 겁니다. 어차피 다시 그려야 되기 때문에 초월 기형은 아주 간단하게, 최대한 간단하게 그려줍시다. x제곱 그래프랑 이제 감소하고 있는 지수 함수를 두 개를 곱해준 내가 원하는 f라는 함수는 물론 k 곱할 거예요. 항상 두 개 곱그래프는 0 위치 먼저 확인하고 시작하지. 그래서 0 곱하기 몇은 0이니까 여기 지날 거고, 당연히 미분 가능이니까 가능입니다. 부드럽게 연결돼야 돼. 자, 왼쪽 오른쪽 중에서 방향성이 같은 쪽, 더 쉬운 쪽부터 먼저 그린다. 점점 커지는 것과 점점 커지는 걸 곱해주면 점점 커져서 쭉 무한대까지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증가와 감소가 교차한다고 한다. 사실 여기 모르는 게 맞는 건데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지, 실제로 구하려면. 근데 항상 어떻게, 우린 전체적인 개형을 구한 중이라서 방향성만 있으면 돼. 부호를 가지고 판단하면 되지. 플러스와 플러스를 곱한 거라서 0에서 시작했으면 양수 쪽으로 일단 머리는 들고 시작해야 된다고. 이거 미분 가능이야. 그리고 그러면 점점 감에 따라서 나중엔 점점 어디로 가는지 끝방향을 본단 말이야. 다항 초월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 세트죠. 그치? 어디에 점점 딸려가냐면 둘 중에 힘이 더 큰 친구를 찾으면 되죠. 하나는 커지고 싶고 하나는 더 작아지고 싶은 건데, 이 친구가 훨씬 힘이 더 센 친구이기 때문에 0으로 딸려 내려간 힘이 훨씬 더 세겠구나. 이 그래프는 결국엔 처음에 머리 들고 시작했어도 점점 0으로 딸려 내려간다고. 그래서 부드럽게 이어주면 얼추 뭐 이런 형태의 그래프, 점근 그래프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걸 이렇게 매번 그리는 게 아니라 이 그래프 정도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그래프죠. 그냥 요거 보고 바로 그릴 수 있어야겠지. 네, 혹시 식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밑에 지 보니까 이런 거 판정, 뭐 비교, 정의 함수도 쭉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래프로 판정을 할 거라서 그래프 자체를 조금 명확하게 그려줄 거고, 참고로 이런 거 그래프 과장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생긴 것보다 훨씬 더 과장해서 판정을 하기 쉽게 과장 해서 그릴 겁니다. 기울기가 여기가 극 부분이니까 기울기 0이잖아. 뭐 그런 부분도 좀 더 명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기울기도 0도 명확하게 좀 표현해주고, 기울기 0도 좀 명확하게 표현해주고, 올라가는 부분도 조금 명확하게, 혹시나 애매하게 끊기지 않도록.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낮은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납작한 그래프예요. 근데 이제 판정, 혹시 애매할까봐 이렇게 해서 0으로 점점 점근하는 이 형태 판정용 과장법 그래프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 그래프가 F고, 실제로는 K에 따라서, K 실수배에 따라서 위아래 느림 주림이 커지거나 작아지거나가 되겠죠. 천천히 하나씩 봅시다. 자, fx 위의 점, f, f가 있는, t, ft가 있는 건데, 그럼 이런 점들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x축과 거리
y축까지의 거리 두 개 중 비교해서 둘 중 작은 거 쓸 거다. 둘 중에 더 작은 최소값을 쓸 겁니다.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축 거리 비교 상황인데 제목은 좀 적어 놓을게요. 이거 되게 많이 보는 상황이지. 내가 x축과의 거리, y축과의 거리 중에 더 작은 걸 비교해야 되는 축 거리 복습용 필기입니다. 비교 상황이긴 한데 만약에 이 비슷한 것들 시험장에서 처음 보는 게 낫다는 가정하에 처음 봤다고 가정하고 풀게요. 항상 내가 뭔가 정의, 약속에 대한 함수는 정의와 약속에 대한 새로운 정의 함수 같은 경우에는 기본 원리 자체가 시그마 점을 충분히 찍어보지. 점을 되게 많이 찍어서 이런 규칙이구나를 이제 중간에 찾아낸다고. 그쵸? 충분히 찍어봅시다. t가 점점점 있음에 따라 t가 점점점 움직임에 따라서 적당히 이쯤에서는 y축 거리와 x축 거리 중에 더 짧은 쪽이니까 이쪽 거리를 써야 되겠지. 그래서 t, 이제 ft t, gt가 되는 거죠. 이 거리가 gt니까. 그치? t, ft에 대한 t, 이 t 위치에서의 함수값은 요 길이가 되는 거지. 그치? 여기선 요 길이를 써야 되고 여기선 요 길이를 써야 됩니다. 반면에 쭉 넘어가면은 이쯤에서는 t, 두 개 비교해주면 이쪽이 명확하게 더 짧거든. 명확하게 더 짧은 구간들이거든. 이 아래쪽들은 x축과의 거리가 더 짧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서는 x거리를 쓸 거고, 즉 t, gt니까 여기, t, gt니까 여기, gt 함수는 ft 그 자체가 되겠다. 아래쪽에서는 여기는 아직 헷갈리고요. 그치? 그래서 이거를 항상 이제 비교 함수 같은 경우에는 어떨 땐 이걸 쓰고 어떨 땐 이걸 쓰는 거니까 그 경계를, 비교 함수는 항상 경계를 먼저 확인해서 추론합니다. 물론 바로 보이면 좋긴 한데 계속 모른다는 가정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볼게요. 경계는 어디지? 내가 x축과 y축 거리 중에서 비교를 해야 되는데 같아지는 지점, 이꼴인 지점은 어디지? y는 x겠지. 그치? y는 x 경계선을 그려가지고 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줘야 되겠네. 그쵸? y는 x 경계선을 그려주면 이 위치들이 x, y가 같아지는 지점이면서 아래쪽에서는 x, y 거리가 더 짧고요. 즉, 이런 점들이 계속해서 GT가 이렇게 되는 거고, 위쪽에서는 이쪽 거리가 더 짧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써야 된다고. 여기서 마찬가지. 아래쪽에서는 이런 그래프들을 써줘야 되는 거니까 x축과의 거리를 써야 되니까 이런 함수 값들이 되겠죠. f 그 자체가 되겠다. f와 g가 같은 점들이 되겠네. 물론 실제로 문제 푸는 거는 이제 이 윗부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실 크게 상관없긴 한데, 내가 지금 어차피 왜냐면 구하는 게 gt라는 함수, 내가 지금 그리고 싶은 여기에서는 f이고 여기서 뭔가 다른 함수가 되는 이 함수가 한 점에서만 미분 가능하도록 하는 k에 따라서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단 말이야. 그 중에 제일 큰 거니까 이렇게 함수가 바뀌어버리면은 이 부분하고 이 부분에서 바뀜점이 형성되면서 꺾일 거잖아. 이제 미분 불가능점이 한 번만 있으면 두 번이나 바뀌면 안 되죠. 반대쪽도 생각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k를 점점 낮춰가지고 일단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구하고 싶은 함수는 여기까지 낮춰서 요 경계 바뀜점을 통과하지 않도록 하는 요런 f를 구하는 게 목적이긴 합니다. 즉 원점에서 접하는 k 값을 찾으면 그게 일단 답이긴 하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근데 뭐 지금 연습이니까 충분히 좀 위쪽도 그래프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 조금 헷갈리는데 집중 바짝 해보십시오. 지금 t, ft인데 여기에서 함수값은 t에서의 함수값은 t, 요 길이가 함수값인데 이거 뭐랑 똑같은 거 아니야? 얘 t, 요 길이도 t 아니야? t에서의 함수값은 t지. 여기서 마찬가지지. t에서의 함수값은 t죠. y축과의 거리, 즉 t가 x좌표 그 자체가 gt라는 함수값이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 전부 다 t, t인 지점들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위쪽
구간에서는 gt라는 함수를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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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라는 함수 값을 끊어야 되는 거니까 요런 함수가 되겠네. 아, 내가 y는 x로 잘라서 위쪽 버리고 아래쪽은 f를 쓰는 요런 형태 함수다. 미분 불가능한 거, 바뀜점 되는 거 맞지? 그치? 이런 거 생기면 안 된다고. 즉 k를 적당히 낮춰 쭉쭉쭉쭉 내려가지고 어디까지 낮춰줘야 돼? y는 x를 통과 안 하도록 이 딱 접할 때까지만 올린 게 여기가 올라갈 수 있는 최대가 되겠다. 왼쪽도 생각해야 되는데 일단 답은 구해놓고 생각합시다. 자, 요거 원점 접선은 내가 어떤 그래프가 지금 못 찾는 거냐면 별표 쳐놔주시고 다시 그려줄게요. 복습용으로 충분히 좀 계산해가면서 이렇게 해서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되는 이제 K값 찾는 거잖아. 접한다는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가장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는 접선의 기울기가 평균 기울기와 같다를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요 점이라는 건 어떤 점이냐면은 접선의 기울기 f' 값과 평균 기울기 x분의 fx, t분의 ft의 값이 같아진 유일한 값이라서 내가 어떤 특히나 원점 접선을 구할 때 제일 많이 쓰는 식이라고. 개념 설명 안 해도 되겠지. 제일 많이 쓰는 식이 한 번만 살짝만.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어떤 함수가 이럴 때 많이 쓰죠. 삼삼수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런 위치들을 구하고 싶어, 혹은 이런 위치들을 구하고 싶어. 개념 설명 꼼꼼하게. 그러면 내가 뭘 찾으면 되냐면 접선의 기울기 f'의 값과 t분의 ft, 즉 평균 변화율, 평균 기울기가 같아지는 점을 찾으면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나머지 부분들은 접선의 기울기와 평기가 다르니까. 그래서 접기 평기를 보통 제일 많이 씁니다. 식으로는. 그래서 일단은 요 점의 위치를 잡아야 되는 거니까 접선의 기울기는 자 요거 그대로 쓸게요. 접선의 기울기는 요거 미분한 거라서 k는 앞으로 크게 묶어놔 주시고 앞에 거 미분해주면 이 x에 자 요거 2에 마이너스 x승 플러스 자 요 앞에 거 그대로 x제곱에다가 뒤에 거 미분해주면 마이너스로 바꿔주고 속미분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네. 그치? 요게 접선의 기울기고요. 그러니까 사실 평균 변화율이야. 근데 헷갈리니까 그냥 이렇게 적어놓은 거고 평균 기울기라고 그냥 얘기할 겁니다. 오른쪽에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는 t분의 ft거든. t분의 ft, t분의 ft거든 항상. 물론 여기서 x분의 fx 내가 이거 x로 놓고 식을 왼쪽으로 세웠기 때문에 x분의 fx가 되겠다. k 곱하기 전부 다 날라간다고. x의 제곱에 2에 마이너스 x승 이렇게 되는 거라서 일단 이제 그 x좌표 요거 잡으러 가는 중입니다. 그치? k 날라갈 거고 요것도 하나 날라가서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2의 x도 양쪽에 다 날라가겠지. 이꼴 기준도 오른쪽에서 x 하나 남았다. 여기선 요거 날라가고 나면 2x에다가 마이너스 자 요거 날라가고 나면 x 제곱이 될 테니까 자 요것도 넘어가주면 요거 넘어가주면 x 제곱이 되고 요거 넘어가주면 x 하나만 남겠다. x 제곱은 x에서 0과 1 그치? 그래서 0과 1, 1이겠네. 여기 0은 안 해도 되니까 1에서 접하는구나. 1에서 접하는구나. 그쵸? 천천히.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조금 더 깊게까지 생각해보면 확인해보면 좋긴 한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K값에 관계없이 K값이 지금 소멸해버렸잖아. 문제랑 상관없이 좀 분석을 충분히 해봅시다. 지금 K값에 상관없이 사실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였었냐면 K값에 따라서 되게 높은 K가 되게 큰 숫자였으면 이런 함수일 수도 있었고 혹은 점점 내려와가지고 K값이 작으면 이런 함수도 될 수 있었고 K값이 엄청 작으면 되게 납작한 함수일 수도 있는 이런 식의 운동하는 함수인데 K값이 소거됐다는 얘기는 K값과 무관하게 항상 원점에서 근 이제 직선에 대해서는 접점의 좌표가 1로 고정된다는 얘기란 말이야. 근데 그 중에서 나는 뭘 찾는 거였냐면은 그 접선이 y는 x인 거, y는 x인 접선을 찾는 거라서 내가 원하는 건 못 찾으면 돼.
1,1을 지나도록 1,1을 지나도록 하는 K값을 찾으면 되는 거였죠. 그치? 그러니까 이런 되게 많은 그래프 중에서 1에서 항상 원점과의 접선이 형성되는 K값과 무관한 접점의 위치를 갖는 함수인 건데, 그런 함수 중에서 y는 x와 접하도록 해야 되니까 1,1에서 y는 x는 1,1이잖아. 그치? 1,1이잖아. 1,1에서 만나도록 하는 K값을 찾으면 되겠네. 여기다 1 집어넣어서 1 나와야 된다고. 자, 1 집어넣어주면은 K 곱하기 1에다가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라서 요 값이 1 되려면 K 값은 2 돼야 되겠다. 그게 K가 올라갈 수 있는 최대값이죠. 일단 답은 5번이고, 그럼 선생님, 이게 오른쪽에서는 이게 접할 때까지 내려온 거니까 지금 그래프가 바뀌는 거 없이, 바뀜 점 없이 그대로 이런 그래프가 됐잖아. G함수 자체가, GT 자체가. 그러면은 여기랑 안 바뀌었으니까 전 구간 미분 가능 아닌가? 아니지, 반대쪽은 생각도 안 한 거거든. 근데 여길 끊고 지나가 버리면 무조건 일단 두 개 생기니까 그건 아니어서 여기 경계선을 잡은 거고, 반대쪽은 어떻게 되냐면은, 반대쪽은 참고로 아예 이제 규칙이 달라져요. 이제 왼쪽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뭘 써야 되냐면, 지금 거리라는 개념 자체가 별표 쳐놔주시고, 실수 되게 많이 하는 개념 중에 하나다. 절대값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인 거 같죠? 거리라는 거는. 그치?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상관없이 절대값 형태로, 여기에서는 이제 XY 거리 중에서 얘가 더 짧은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써야 된다고. 이쪽에서는 이런 함수들이 계속 생성된다고. 얘도 경계선이 어디겠어? 얘는 경계선 이거죠. 얘를 기준으로 이 y는 마이너스 x라는 요 그래프를 원론적으로 다 설명을 하자면, 실제 시험장에서 이런 것까지 분석을 하면서 풀 수는 없죠. 그치? 이건 끝나고 분석해야 된다고. y는 마이너스 x를 기준으로 그 아래쪽에서는 x 거리가 더 짧기 때문에 요 거리를 쓰는 거라서 함수값이 요런 함수가, 얘가 fx가 곧 gx가 되는 거고. 그치? 요 부분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져? 요 부분에서 아까와 같은 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왜냐면은 내가 이 거리들을 써야 되는 건 거니까. 내가 점점 뒤로 갈수록 천천히 내가 t에서의 함수값이 t가 나온다고. 그치? 정확하게 따지면 t에서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t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위에 점들이 점점 찍히는 요런 식의 그래프가 되겠네. 그래서 얼추 이렇게 뭐 여기가 끊고 올라갈 수도,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여기 방금 내가 구한 거였다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라서, 만약에 여기 딱 접하는 형태 그래프였으면 요 부분은 F를 그대로 사용했으니까 미분 가능하고, 여기 한 번만 꺾이는, 내가 미분 불가능점 첨점 하나 나오는 형태 그래프가 정답인 K가 되겠다. 만약 여기 아까처럼 예시처럼 뚫고 올라갔었으면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 꺾이는 세 번 첨점 그래프가 가장 일반적인 개형이 되겠죠. 그래서 축거리 비교는 되게 이제 고전 명작 중에 하나니까 좀 잘 분석해 놓으십시오. 답은 2 해서 요게 5번일 겁니다. 함수 fx가 x, lnx 형태로 주어지고, 자, 구하는 건 미분해서 1 집어넣으십시오. 자, 요거 곱 미분해주면, 앞에 거 먼저 미분해주면 ln 될 거고,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에다가 뒤에 거 미분해주면 약분해서 1이죠. 그치? 뒤쪽은 미분해주면 플러스 13 될 거기 때문에 1 집어넣어주면 요거 날라가고, 답은 14. 이거 삼각함수 합성입니다. 교과 외고요. 답은 28. 자, 24번의 1차 변환, 답은 36. 자, 25번 통계적 수정, 답은 51. 자, 26번 벡터, 답은 7.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좌표평면 위에 점 pn이 지금 다음 규칙에 따라서, 자, 일단 1번, 2번, 3번 주어졌습니다. 격자 최대한 이쁘게 잘 잡아가지고,
격자 잡아서.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를 직관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한 3, 4개 정도는 좀 잡아봐야지 찾을 확률이 훨씬 높아지죠. 자, 1,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잡으면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 1번입니다. P 1번. 그러니까 생략할 수 있는 거 최대한 좀 생략해가면서 1,0이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가 2번이 될 거고 최대한 좀 작게 적읍시다. 그리고 마이너스 1,2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2라고 했으니까 하나, 둘 격자도 잡아서 여기가 지금 3번이 주어진 건데 지금 보니까 nm 플러스 1하고 그 다음 두 개와의 중점이 항상 일치해야 된다고. 자, 몇 개 좀 해보면서 1번, 2번하고 1번, 2번하고 3번, 4번의 중점이 같으려면 1번, 2번의 중점인 이 친구랑 3, 4번의 중점이 같으려면 두 칸 내려오면 여기 되면 되겠지. 그치, 4번이 여기다. 이렇게 쭉 해보면서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n에다가 지금 방금 1 집어넣은 거였고 1번, 2번부터 시작한 거고 이번엔 2번, 3번과 4번, 5번이 같아야 된단 말이야. 2번, 3번의 중점인 이 친구와 4번, 5번의 중점이 같아야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1,3만큼 1,3만큼 올라가면 되겠다. 여기까지 올라가면 되는 거 맞나? 얘가 5번이 된다고. 그쵸? 좀 작아서 안 보이긴 하는데 이제 확실히 좀 알겠지 대충. 한 번만 더 해볼까? 한 번만. 지금 3번 집어넣으면 3번과 4번의 중점인 이 친구가 5번과 6번의 중점과 같은 거니까 그냥 점대칭이 되는 거라서 1,5, 1,5까지 하나, 둘 여기까지 내려가는 거라서 얘가 6번이 되는 거라 맞네. 지금 보니까 짝수 쪽이 2칸씩 내려가고 홀수 쪽도 각각 2칸씩 내려간다고 하면 되겠다. 자, 요거 예를 들어 준 건 한번 확인해 봐주면 좋고요. P4번은 여기를 의미하는 건데 1,-2 맞지? 그래서 25번은 뭐 이쪽은 상관이 없어졌고 요쪽 봐주면 되겠다. 그냥 세는 게 더 편하긴 한데 이 정도로 간단하게 나면 그냥 세는 게 더 편하긴 한데 혹시나 이런 것들 좀 세는 거 자신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항상 헷갈리면은 수열화를 시켜주세요. 내가 지금 구할 수 있는 건 1번, 3번, 5번을 구하는 거니까 A에 2K-1꼴 형태를 규칙을 잡은 거거든. 근데 그 친구는 일단 X좌표는 -1로 고정이 돼 있고 등차 수열인 거 맞나? 공차가 2짜리 등차 수열이어서 y좌표에 들어오는 게 2k 형태로 잡을 수 있는데 둘씩 증가하는 거니까. 근데 항상 넣어서 찾습니다. 1,0 지나야 되니까 1 집어넣었을 때 -2 보정해줘야지 얘가 1,0 지나는 등차 수열이 형성됐다. 이렇게 잡아주면 이제 교과적인 일반항식도 잡을 수 있죠. 내가 구하는 25항은 25번째 항은 여기다 13 집어넣으면 13 집어넣어주면 되거든. 그러면 A에 25항이 주어졌고요. 그때의 점의 위치는 마이너스, 13 집어넣은 거니까 13 집어넣은 거니까 24, 24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자, XY 좌표 합치라고 해서 답은 23. 답은 23입니다. 자, 28번 공간이고 답은 40. 자, 삼각형 ABC에서 지금 밑변의 길이 1 주어지고 양쪽에서 같이 놀리는 형태죠. 지금 세타 왼쪽이랑 오른쪽 2세타 해서 항상 그림이 극한 도형 같은 경우에는 세타가 0으로 가주면 항상 별표 쳐놔주시고 마지막 그림이 점점점 어디로 가는지 먼저 확인을 하잖아. 그럼 얘는 지금 보면은 이런 거 양쪽 비율 누름이라고 합니다. 각 비율 누름이라고 합니다. 그럼 제목 적어줄까? 각 비율 누름. 각비율 누름이라고 합니다. 제목 있어야지 나중에 복습할 때 이게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이거 하면 되겠다 탁탁탁탁 보고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습용 별표야. 이름입니다. 왼쪽에서 세타가 0으로 갈 거고 오른쪽에서 세타가 0으로 갈 거기 때문에 양쪽에서 점점 눌리는 형태가 되는 양쪽 누름 형태가 되는데 참고로 결론부터 얘기해주면 별표 쳐놔주시고 요 각비율 누름의 마지막 그림을 좀 먼저 그려주고 갈게요. 요 나중에 한 번에 이런 도형 도구들 개념 총정리도 한 번에 할 겁니다. 지금 근처에 페이지 있을 거예요. 개념 다 한 번 정리해 놓은 개념 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밑변이 길이가 1이 있는데
결론부터 얘기해주면 이쪽 세타랑 이쪽 2세타면 이쪽이 짧기는 하겠죠. 오른쪽이 더 짧아 보이긴 하지. 근데 각 비율만큼 길이비가 나와. 그래서 각 비율이 지금 1대2니까 길이비도 1대2에서 이렇게 중간에 끊겨요. 이렇게 눌리는 게 마지막 그림이라고 생각해 봐 주세요. 이쪽이 세타고 개념, 이쪽이 2세타라고 했을 때 이 전체 길이가 얘 대 얘도 2 대 1 형태가 되고요. 적어봐 주시고 증명은 지금 같이 할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얘도 2 대 1 형태가 돼서 전체 1에 3분의 2, 3분의 1 형태가 된다고. 이게 증명 굳이 크게 중요한 건 아니긴 한데 굳이 생각해보면 요 길이가 사인 법칙 때문에 2R 사인 2세타죠. 2R 사인 2세타고 그러니까 점점점 공통되는 부분 빼고 비율만 볼 거라서 2R은 빼고 2R은 빼고 사인 2세타로 가고 이쪽은 2R 사인 세타니까 사인 세타잖아. 점점점 생략된 부분 빼고 난 다음에 근데 세타가 지금 0으로 가는 상황에 한해서 여기서는 2대1 아니지. 0으로 가는 상황에 한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사인이 2세타로 사인이 세타로 가는 거니까 2세타 대 세타 즉 2대1 맞네. 그치? 요렇게 증명하긴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면 이게 완전히 끝까지 다 누르게 되면은 완전히 바닥까지 눌려서 바늘처럼 얘가 완전 붙어버리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붙어버리잖아. 그치? 이건 누름 삼각형 때 봤죠? 천천히. 그래서 이 두 길이가 얘와 얘가 두 길이가 같은 값으로 가게 되고 상수로 같은 값으로 가게 되고 계속 적어 놔주세요. 이걸로 누르면 되는 거긴 한데 그래도 복습 때문에 얘 두 길이도 같은 길이로 가게 되지. 그치? 그래서 뭐 얘 대 얘를 봐도 2대1로 가는 건 거고 얘 대 얘를 봐도 2대1로 가는 게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 모양을 보면 얘가 이렇게 꾹 눌리는 상태라서 한번 다시 더 적어줄게요. 한 번 더. 이제 문제상으로 돌아와가지고 개념 말고 문제상으로 돌아와서 이게 마지막 그림이 되는 건데 그럼 이 길이가 이제 3분의 2니까 3분의 2이고 세타에다가 3분의 2고 요 길이가 있어요. 3분의 1로 점점 둘 다 가는 중입니다. 그치? 근사의 개념이죠. 2세타 이렇게 되는 건데 내가 지금 원하는 건 이 각도를 내가 2대 1로 쪼갠 거란 말이야. 2대 1로 쪼갠 거야. 각을 2대 1로 쪼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각을 2대 1로 쪼개면 대충 이런 느낌이 될 것 같은데 잘 안 보이죠? 요 길이 구하는 거고 잘 안 보이죠? 어떻게 해주면 돼? 내가 이 부분을 확대해서 엄청 거대하게 돋보기로 확대해서 그리면은 항상 마지막 그림은 각 기준으로 봅니다. 각을 기준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이 부분 엄청 거대하게 확대하면은 바닥은 당연히 0이 보존될 거고 저 위에서 점점 해가지고 C가 내려왔잖아. C가 쭉 내려온 점점 눌려가지고 C가 내려온 상태란 말이야. 그럼 왼쪽 각은 몇 도지? 잠깐 생각. 왼쪽 그건 0도죠. 저번에도 비슷한 상황 봤지? 0도. 살짝 뭐 밑으로 내려가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0도가 마지막 각이고 아무리 돋보기로 확대해도 각은 내가 끝각을 생각할 수 있으니까 오른쪽 각도 0이죠. 그치? 얘를 내가 2대 1로 내분한 각은 60도, 120도구나. 요걸 찾을 수 있겠다. 참고로 항상 누름삼각형에서 우리가 아는 건 요 높이를 ABC로 디귿자 높이를 A 곱하기 B는 C로 아는 겁니다. A 곱하기 B는 C로 아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세타고 3분의 A 곱하기 B는 C에서 세타고 3분의 2니까 3분의 2세타 된다고. 내가 아는 건 요 높이가 디귿자 높이가 되는 거죠. 탄젠트를 이용하는, 사인을 이용하는 거라서 요 높이가 3분의 2세타가 되고 천천히 구하는 건 이거잖아. 그치? 루트 3분의 2 곱해주면 되겠네. 항상 디귿자 높이라는 거예요. 요거에다가 루트 3분의 2 곱해주면 되겠다. 곱하기 루트 3분의 2 곱해주면 되겠다. 답은 3루트 3분의 4. 답은 3루트 3분의 4. 27분의 16 되는 거 같나? 그치? 27분의 16. 27분의 16 되겠네. 16. 이렇게. 답은 16.
자, 좌표 평면에서 지금 자연수 n에 대하여 영역 x, y의 집합이니까 일단 좌표 평면을 그린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네, 어떤 점들인지 생각해 봐야겠다. 자, 항상 처음 본다고 생각하고 좀 독해하면서 갈게요, 충분히. 자, 이의 x승은 지수함수 그래프를 n만큼 내리면 될 텐데, 근데 지금 이제 요게 식이 두 개 주어진 거거든. 영역이 두 개의 교집합이죠. 요게 한 번, 요게 한 번. 근데 그거의 y 좌표가 더 큰 부분이니까 이 위쪽을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요 같은 경우에는 원래 로그 원본의 그래프가 n만큼 왼쪽으로 밀린 거지. 왼쪽으로 밀렸는데 그 그래프의 아래쪽이니까 요 영역을 의미하는 거구나. 그치, 지수와 로그의 위쪽과 아래쪽을 의미하겠다. 잠깐 좀 계속 밑에 보기 전에 초벌 충분히 상황에 대한 인식 충분히 해가면서 가주세요. 원래 기본 그래프 자체가 2의 x 그래프랑 로그 그래프가 나오면 대칭성을 먼저 확인해야 되잖아. 기본 그래프 자체도 2 해서 같은 y는 x의 대칭인 형태의 그래프인데 조그맣게 그리세요. 네, 지금 상황을 파악한 중이고 결정되면 정교하게 그릴 거라서. 근데 이동성도 같은 거 맞아? 이동량도 이 위쪽에 있는 그래프를 n만큼 내린 거고, 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도 n만큼 왼쪽으로 똑같이 민 거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얼추 한 요 정도까지 갔다고 하면 이 그래프도 요 정도까지 대칭으로 간 것을. 그래서 지금 구하는 거는 얘의 위쪽하고 얘의 아래쪽이니까 이 두 개 사이에 있는 이 영역에 대한 얘기가 되겠다. 상황 파악 충분히. 자, 속하는 점 중에서 근데 다 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x, y 좌표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는 친구들을 구해. 직선 지금 이렇게 되는 영역이 얼추 있다고 했을 때 다 구하는 게 아니라 요 직선 위에 있는 것만 구해야 되고, 근데 그 중에서도 모두 정수이다라고 했었으니까 정수 격자라고 하죠. 이런 거. 이 안에 있는 정수 격자의 개수, 즉 내가 요 교점만 구하면 되는구나. 요 두 개 사이, 지수와 로그 사이의 교점만 구해주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정수 격자의 개수는 그냥 x의 좌표 차이만큼 나오겠죠. 즉 교점만 구해주면 되겠네. 천천히. 근데 당연히 이거를 직접 초월 함수끼리 연립을 하는 게 아니라, 지수와 로그를 직접 연립하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편한 쪽과 y는 x의 교점으로 잡는 거 맞아? 그렇지. 서로 역함수 사이의 교점은 f는 g를 잡는 게 아니라 f는 x를 잡습니다. 로고보단 당연히 지수 쪽이 훨씬 더 편할 거라서 지수 그래프와 이의 x 점점점 그래프와 y는 x 그래프 요 두 개 사이 교점을 잡으면 얘랑 얘를 바로 구할 수 있다고. 천천히. 일단 상황 자체는 이렇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한동안 엄청 오랫동안 킬러 끝번호로 유행했었던 고전 명작 같은 정수 격자 개수란 말이야. 그래서 요건 좀 연습을 해봐주면 좋아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 요령이, 나중엔 그냥 하면 되는데 일단은 좀 처음 할 때는 충분히 격자를 그려보면서 개념 설명을 할게요. 원리 설명을 좀 해줄게요. 결정되는 위치가, 정수 격자는 초람수가 정수를 지나는 어떤 점들이 있을까? 1,2라든지 2,4라든지 3,8이라든지 이런 점들이 결정이 될 거잖아. 그래서 기본적인 격자는 좀 몇 개를 끊어 놔 주십시오. 결정점들, 요런 게 결정점들이지. 개념 설명을 합시다. 1, 2, 3 이렇게 잡아놓고 1, 2, 3, 4, 5, 6, 7, 8 뭐 이 정도까지 잡으면 좋겠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이 정도까지. 그래서 원래 같으면은 이 x승 그래프를 n만큼 내려야 되는데 사실 그건 쉽지가 않아. 지수함수를 격자 맞춰서 언제 매번 격자 다 그려가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요령이 일단 기본꼴을 그려주세요. 이의 x승 그래프 자체를 그려주면 여기 2분의 1 지날 거고 4분의 1 지날 거고 8분의 1 지날 거고 왼쪽은 붙는단 말이에요. 점점 이렇게 붙죠. 살짝 공중에 떠 있고, 자, 경계가 되는 위치 먼저 찍어 놓고 생각합시다. 1,2, 2,4니까 여기 2,4가 될 거고요. 항상 여기에서 뭔가 결정이 된다고 얘를 기준으로 뭐 하나 더해지던지 빠지던지 한단 말이야. 3,8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아까 8까지 찍었겠지? 이렇게 물론 쭉 위로 더 갈 겁니다. 그래서 경계가 되는 정수격자쯤 먼저 찍어주고,
선생님 그래프는 n만큼 내려야 되는데 왜 이거 그래프 그렸을까? 원래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 그래프를 n만큼 내린 다음에 걔랑 y는 x랑 비교를 할 거잖아. 뭐 잠깐 한번 해보면은 얘를 1만큼 내려주면 n이 1일 때는 1만큼 내려주면 여기서 여기까지 되는 이런 식의 그래프여서 교점 두 개는 이렇게 형성이 될 거고 n이 1일 때를 예시를 뭐 한번 들어보면은 그럼 그때 만나는 이 사이에는 격자의 개수는 지금 양쪽에 이 꼴이 둘 다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 두 개가 되죠. 그치? 이게 원래 이제 실제로 물어본 거라고. A1은 2가 맞네? 그러고 난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도 그럼 이 그래프를 두 칸이나 내려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그래프를 다 다시 그려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항상 내가 그래프와 교점 사이 관계를 F는 지금 구하는 게 F는 G라는 교점을 구하는 거잖아. 이게 상대적인 거다. F를 내리고 싶으면 예전에 축을 올렸던 거 기억나? 이 F 그래프를 1만큼 내리고 싶으면 축이 1만큼 올라가면 똑같은 거지. 관계도 마찬가지야. F를 1만큼 내리고 싶잖아? 그럼 G를 1만큼 올려주면 교점의 위치는 똑같은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는 얘를 올리는 게 훨씬 편하죠. 그래서 요게 원래 요 유형, 한동안 계속 킬러로 나왔던 거의 요령입니다. 편한 그래프를 올리세요. 직선을 올리십시오. 직선을. F를 이만큼 내려서 얘와의 교점이나 얘를 이만큼 올려서 한번 해볼게요. 얘를 1, 이만큼 올려가지고 여기까지 올려서 여기 지나고 여기 지나겠지. 여기 경계선 딱 걸리니까 얘가 경계가 되겠네. 그 다음에 여기 지날 거고 여기 지날 거라서 개수는 몇 개가 되냐면 여긴 안 되지. 실제 교점이 여기니까 요 사이에는 교점 개수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된다고. 얘가 몇? n은 2, n2, n2. 교점 하나, 둘, 셋, 넷, 네 개 맞죠? 요것도 찝찝하니까 다시 그려줄게요. 그래서 요 그래프를 1만큼 내리는 것보다 y는 x 그래프를 1만큼 올려서 이렇게 올려준다면 그럼 교점 두 개가 나왔으니까 이 꼴까지 포함하면 두 개 맞지. 그래서 A1은 둘이고 좀 적으면서 할게요. A1은 둘이고요. A2는 4가 됐고요. 두세 개만 좀 더 해보고 그 다음에 규칙성도 찾아줄게요. 항상 이거 많이 해보다 보면은 격자 개수는 왼쪽이랑 오른쪽 나눠서 구한다고 왼쪽에 몇 개, 오른쪽에 몇 개 생각해주면 되는 건데 일단 처음 봤다고 생각하고 항상 처음 보는 거에서 그래야 되니까 천천히. n이 3이라는 얘기는 원래는 이 그래프가 3만큼 내려가서 y는 xy 교점인데 관계라는 건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f를 내리는 게 아니라 이 y는 x를 올릴 거예요. 하나, 둘, 세 칸까지 올라가 주면 얘는 어떻게 만나는 여기 만날 거고 여기 만날 거고 여기 될 거고 여기 될 거고 여기는 항상 안 된다고. 요 지점이 항상 안 되는 지점은 여기 안 됐던 것처럼 여기 안 됐던 것처럼 여기는 항상 살짝 붕 떠 있으니까 여기가 된단 말이야. 여기 만날 거고 여기 만날 거고 지금 다음번에 추가로 오른쪽에서 세 번째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인데 세 번째 만날 수 있는 위치는 이 라인이라서 이 라인이라서 여기에서나 추가로 세 번을 만날 수 있는 위치가 처음 나오는 거라 얘는 두 번만 만나고 끝이지. 여기 격자점, 요 격자점 못 쓰는 거니까 교점과 교점 사이에 격자점의 개수 몇 개가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되겠다. A3의 값은 다섯 개가 됩니다. 규칙 찾을 수 있으면 좋긴 한데 일단 몇 개 좀 더 충분히 이해 갈 때까지 천천히 한 번만 더 해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다. 내가 만약에 지금 y는 x라는 그래프가 1번, 2번, 3번, 4번까지 올라가도 n이 4인 상태가 될 거잖아. n4라고 했으면은 내가 오른쪽에선 한 번, 두 번 하고 이 다음 거 못 만난다고. 왜냐면 여기서 처음 만나야 되니까. 지금 요 점이 3,8이 되는 거잖아. 3,8이 처음 만날 수 있는 위치는 이런 것도 많이 해봤죠. 별표 쳐놔주시고 8에서 3,3만큼 빠진 거니까 n 이꼴 5에서 처음으로 만난다고. 얘가 이제 경계 함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된 친구가. 그 전까지는 두 번씩만 만날 수 있다고. 여기부터 세 번 만날 수 있는 라인이니까 요 라인부터.
그치? 그래서 여기도 생각해보면 이쪽은 계속 하나씩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 맞아요. 여기 어차피 바닥에 붙어 있어가지고 하나, 둘, 요 라인에서 한 번, 요 라인에서 한 번 이렇게 만나는 거라서 하나, 둘, 셋, 넷에다가 두 개 더 한 게 되겠다. A 4번이 A 4번이 지금 6개가 되는 거죠. 천천히. 그래서 이 규칙을 생각해보면은 중간중간 한 번씩 규칙 생각하면서 천천히 갈게요. 요즘 학생들은 요거 많이 못 봤을 유형이다 보니까 1번 같은 경우에는 요거 요 라인 기준으로 두 개로 쪼개서 생각했을 때 이 0을 포함해서 왼쪽에서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고 네 번 만나고 왼쪽 라인에서 지금 항상 왼쪽 라인에서 K번을 만나지. 오른쪽에서 몇 번을 더 만나냐 플러스 몇 번을 더 만나냐의 문제인데 AK라는 거는 1번은 한 번 더 만났죠. 플러스 1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은 두 번도 더 만나는 플러스 2도 있을 거고요. 플러스 3도 있어요. K 플러스 2인 친구들도 K 플러스 3인 친구, K 플러스 4인 친구, 4인 친구, K 플러스 5인 친구들까지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 경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여기 정수 격자를 만난 1,2를 처음으로 만나는 친구가 1,2를 처음으로 만난 친구가 요거였었고 그 다음 경계에서는 여기였었기 때문에 2,4를 만나는 친구는 2였었지. 자, 지금 얘가 요 친구는 A1 하나 있었고 A1만 한 번만 만났었고 A2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요 경계 5번이 경계였으니까 5번 바로 전까지는 4번까지는 요만큼 나온다고. 그 다음은 딱 여기서부터는 A5번부터는 총 한 번, 두 번, 세 번씩 만나. 한 번, 두 번, 세 번. 여기는 무조건 K번 나오는 거고 이쪽은 K번이 고정이고 하나씩 계속해서 증가할 테니까. 그래서 n이 5번일 때가 3개가 더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경계선이 어디냐면은 4,16일 거잖아. 그 다음 경계선도 미리 잡아놓읍시다. 4,16일 거고 그 다음에 5,32가 되는데 얘는 끝까지 가진 않을 것 같고요. 정수 역사점은 이런 데밖에 없으니까 8, 16, 32밖에 없으니까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n의 값은 4,16을 지나는 n의 값은 천천히 항상 16에서 4,4만큼 빼주면 12번이에요. 즉 A 12번부터 4번을 추가로 더 만나는 4개를 하나 둘 셋 4개를 더 만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미리 구해놓읍시다. 몇 번부터 5번 더 하나 둘 셋 넷 5번을 더 만나냐면은 몇 번부터 5번을 더 추가로 오른쪽에서 더 만나냐면 32에서 5,5를 뺐으니까 27부터가 되겠지. A의 27부터 K 플러스 5개를 왼쪽에서 K게 오른쪽에서 1개 추가 혹은 2개, 3개, 4개, 5개까지 총 추가가 될 수 있구나. 자 2번부터 4번까지고 5번부터 얘는 11번까지여야지 12번부터 4개 만난다. 12번부터 26번까지여야지 27번부터는 5개를 만나는 거라서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네. 이게 지금 내가 원하는 정답게요. 천천히. 일단 1번부터 지금 내가 구해야 되는 게 30번까지 구해야 되는 거라서 물론 얘는 27번부터 30번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1번부터 30번까지 전부 다 왼쪽에 K는 포함이 되고 있는 거라서 시그마 일단 1부터 30까지는 그대로 얘가 시그마 K 값은 구해놓고 거기에다가 추가되는 부분만 더할 거야. 천천히. 자, 요거 공식 써주면은 2분의 30에다가 31 되는 거니까 요거는 2개 곱하면 930이죠. 930의 반쪽이니까 465입니다. 465가 될 거고 천천히. 자, 여기 왼쪽은 계산이 다 끝났어가지고 오른쪽 해줄 거야. 1을 더 추가로 더 해줘야 되는 건 1개밖에 없겠다. A1 1개밖에 없겠다.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만큼씩 더 더해줘야 되는 건 2, 3, 4에서 3개가 있는 거지. 이 정도는 그냥 수동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치? 플러스 3개씩 더 추가가 되는 부분들은 11에서 앞에 4개 빼면 되는 거니까 7개인 거 맞아. 이거 7개가 된다. 7, 3, 21만큼 더해주면 될 거고
뭐 2개 더 남았으니까 그냥 수동이 더 낫죠. 안전하죠. 자, 플러스 4만큼씩 더 추가가 되는 부분은 26에서 요거 헷갈리면 앞에 11개가 빠진 거지. 15개가 되겠네. 15 곱하기 4에서 60만큼 추가 분량. 여기 27, 8, 9, 10이니까 4개가 5번씩 더해지는 거라서 5개씩 추가되는 거라서 플러스 20 해주면 되겠다. 465에서 465 앞에 K, 즉 왼쪽에 있는 영역에다가 요만큼 더해주면 되니까, 자, 요게 지금 101에다가 7 더한 거니까 108 더해주면 되는 거 맞나? 플러스 108 해주면 된다. 정답은 573.